시세조사 어렵죠. 저도 처음엔 부동산마다 말 다르고 실거래가가 들쑥날쑥해서 진짜 감이 안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헛돈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숫자보다 먼저 현장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 영상에서 나오는 7가지만 봐도 부동산 말에 흔들릴 일도 없고 싸다고 덥석 들어가 손해볼 일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뭘 보는지는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안내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1대1 과외 형식으로 8주 동안 주 1회 1시간씩 만나서 각자 이해 단계에 맞게 입찰가 계산, 권리 분석, 시세조사, 임장 루트 짜기 같은 실전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을 나열하는 수업이 아니라 직접 낙찰을 목표로 한 실전형 프로그램이에요. 혼자 하다가 막히는 분들이나 방향을 잡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 도착하면 건물보다 도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빌라 앞 도로가 건물보다 살짝 높고 진입로가 낮다면 비가 오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특히 반지하나 1층 세대가 있다면 장마철마다 물이 고이거나 비린내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벽 하단부 타일색이 위쪽보다 어둡다면 예전 침수 자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한번 물이 들어온 집은 시간이 지나면 냄새로 표시가 나죠. 이럴 땐 도로 경사를 유심히 보세요. 차가 서 있을 때 건물이 도로보다 낮은지, 배수구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배수로가 없거나 방향이 잘못된 집도 있습니다. 그럴 땐 골목을 따라 물이 어디로 빠지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물이 건물 쪽으로 모이면 비 오는 날 현관 앞이 물 웅덩이처럼 변합니다. 이런 구조는 보강이나 신설에 8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들지만 더 큰 문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공용부라 관리비로 처리하기가 어렵고 세입자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고개를 들기 전 먼저 발밑 1m를 살펴보세요. 두 번째, 외벽과 창틀을 꼭 봐야 합니다. 멀리서 보면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창틀 밑에 미세하게 번진 갈색 자국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먼지가 아니라 빗물이 스며들었다가 증발한 누수 흔적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벽이 단단하지 않고 살짝 폭신하다면 페인트 아래에 습이 고여있고 석고보드가 이미 젖어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는 외벽 방수층이 제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냥 페인트를 다시 칠해선 해결되지 않아요. 실제로 방수공사를 하면 세대당 50만원에서 300만원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하자고 미루는 순간부터 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햇빛이 잘 들지 않은 안방 모서리부터 서서히 번지며 냄새가 은근히 올라옵니다. 문제는 겨울이에요. 눈이 녹으면서 생긴 수분이 벽 틈 사이로 스며들고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봄이 되면 단열재가 젖어 곰팡이 냄새가 벽 뒤에서 올라옵니다. 이때부턴 단순한 방수가 아니라 단열 문제로 바뀌어 공사비가 100만원 이상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외벽을 볼 때는 깨끗하다보다 균일하다를 봐야 합니다. 색이 고르지 않거나 한쪽만 유난히 밝다면 보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옥상은 반드시 올라가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한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진짜 고수들은 옥상에서 결판을 냅니다. 집에 나 있는 벽보다 천장이, 천장보다 옥상이 더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먼저 콘크리트 색을 보세요. 옥상 전체가 일정한 톤이라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이 어둡거나 반질반질하게 젖어 있다면 그건 이미 방수층이 삭은 상태입니다. 특히 배수구 주변이 그럴 경우 물이 빠지지 못해 고였다가 햇빛으로 말라붙은 자국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살짝 긁어 표면이 가루처럼 부서진다면 단순 노후가 아니라 미세균열로 물이 스며들었다는 신호예요. 겉으론 멀쩡하지만 그 물이 천장을 타고 내려가면 아래 세대 벽지부터 젖습니다. 실제로 5층 빌라의 옥상균열 한 줄이 원인이 되어 2층까지 누수 피해가가 사례도 있습니다. 방수공사는 보통 세대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들지만 문제는 공동부담이라는 점입니다. 한 세대라도 괜찮다고 하면 공사가 미뤄지고 그 사이 물이 다시 스며들죠. 그래서 옥상 점검의 핵심은 비가 새느냐보다 관리 체계가 작동하느냐를 보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진으로는 차 2대가 충분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SUV가 후진 주차만 가능하거나 문 여는 간격이 30cm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 불편을 넘어 실제 거주와 거래에 직접적인 제약이 됩니다. 빌라 주차폭은 대체로 국산 중형차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그래서 차체가 큰 차량을 가진 실입주자는 초기 관심에서 이탈하기 쉽고 결과적으로 잠재 수요가 줄어 매도 시점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골목폭도 중요해요. 진입로가 약 3m 미만이라면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때 한쪽이 후진해야 하고 회차가 어려워 길가 불법 주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핸들을 끝까지 꺾어도 전, 후, 측면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구조는 거주와 매도에서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섯 번째, 외부 배수관 주변의 습기를 꼭 확인하세요. 건물 외벽을 따라 내려오는 배수관은 대부분 그냥 지나치지만 이 부분이 건물 관리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멀리서 보면 멀쩡해도 가까이에서 보면 배수관 아래 벽이 얼룩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얼룩이 흙물색이라면 단순한 비 자국이 아니라 배수관에서 새는 물이 오랫동안 벽을 타고 흘렀다는 신호예요. 손으로 벽을 만져보세요. 다른 부분보다 차갑고 축축하면 배관이 노후됐거나 미세균열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때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스며들어 벽 내부를 적시고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가 부풀거나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진행되면 단순 방수공사로 해결되지 않고 외벽 제도색과 배관 교체까지 필요합니다. 배관 교체는 보통 30만원에서 시작하지만 외벽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발판 설치비나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특히
특히 3층 이상 건물은 비용이 빠르게 올라가요. 여섯 번째, 발코니와 창틀 하단에 물 고임 흔적을 꼭 확인해보세요. 창문 아래, 즉 창틀과 벽이 맞닿아 있는 좁은 틈에 희미한 물때 자국이 있다면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배수구가 막혔거나 실리콘이 삭은 신호예요. 특히 발코니나 베란다 창 아래쪽에서 자주 보이는데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빛을 비스듬히 비춰보면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반짝이며 드러납니다. 이 현상은 장마철에 확실하게 나타나요.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 배수가 느려지고 결국 틈새로 스며듭니다. 하단 벽지가 들뜨거나 곰팡이가 피는 것도 대부분 이 원인이에요. 따라서 이런 흔적이 있다면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누수 전조로 봐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창문 아래 실리콘을 손톱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말랑하거나 가루처럼 부서진다면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실리콘 보강으로는 10만원 이내에서 해결되지만 방수 라인까지 손봐야 하면 30만원 이상이 듭니다. 일곱 번째, 조도와 치안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건 낮에 가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밤에 골목이 어두우면 세입자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 요소는 결정적인데요. 가로등 간격이 넓거나 불빛이 약하면 골목 전체가 음영으로 덮입니다. 이건 사진이나 지도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진짜 현장을 보려면 밤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합니다. 골목을 걸을 때 괜히 걸음이 빨라지는 구간이 있다면 그곳은 이미 주민들도 불편하게 느끼는 자리입니다. 결국 부동산은 서류보다 현장이에요. 낮에는 멀쩡해 보이던 집도 밤에 걸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장에서 꼭 봐야 할 7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했어요. 영상으로 보면 다 이해된 것 같지만 막상 혼자 현장에서 사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진짜 안전한가? 그 감이 잘 안 잡히죠. 저도 그랬어요. 부동산 30군데 넘게 돌아다니고 새벽까지 공부도 했는데 막상 입찰하려면 손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피드백을 해줄 사람도 같이 봐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러 물건을 직접 보고 데이터를 쌓고 수백 건의 책을 읽으며 하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낙찰을 만드는 건 공부가 아니라 실행이에요. 지식을 쌓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더 발품 팔고 현장에 나간 사람이 결과를 만듭니다. 이건 제가 자주 그룹 과외를 4기 동안 운영하면서도 매번 느꼈던 부분이에요. 매 기수마다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그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어요. 배운 걸 바로 실행한다는 것. 계획만 세우지 않고 바로 현장에 나갔죠. 그 한 걸음이 결국 결과를 바꿨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움도 남았어요. 그룹 수업이다 보니 자본 규모나 일정, 투자 방향에 맞춰 세밀하게 잡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8주 1대1 실전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했고 단순히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다시 다듬었습니다. 8주 동안은 배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직접 임장을 나가서 입찰가를 계산하고 물건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받아 다시 수정합니다. 배운 걸 다시 적용하고 그 자리에서 감을 잡게 되는 구조예요. 이제는 두 과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빌라 단기 거래 실전반, 8주 안에 입찰부터 매도까지 빠르게 회전하며 수익 구조를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이에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지고 실제 조사와 입찰 전략을 함께 세웁니다. 또 하나는 장기 보유형 수업, 매달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만드는 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임대 관리, 공실 리스크, 세금 유지비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과정 모두 1대1 맞춤형 실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수강생분의 자본과 일정, 목표에 맞게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직접 현장을 다니며 실전 감각을 쌓습니다. 혼자 공부하며 막혔던 부분을 옆에서 바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프로모션가 89만원으로 열었습니다. 낮춘 이유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이 실행을 미룰 때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좋은 타이밍을 눈앞에서 놓치는 분들을 보며 지금 한 번만 제대로 해봤다면 하는 아쉬움이 늘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진짜 현장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가격선으로 문을 낮췄어요. 그 대신 한 명 한 명 깊이 들어갑니다. 저는 단순히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첫 낙찰을 같이 만들어주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자세한 일정이나 커리큘럼이 궁금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 안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저도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그 불안이 어떤 건지 그 망설임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잘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와 현장을 같이 가보면서부터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이건 확실하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그 경험을 당신이 느낄 차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20살의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